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한 가지 이슈를 놓고 패널 분들의 깊숙한 생각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보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는 그 사이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복무 유력 방안은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에 제목이 달려 있고요. 국방부 연내 복무 방안 확정, 취사 물품 보급 업무 맡길 듯.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업무 강도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복무 연 600명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 쓰신 패널 분께서는 앞에다 좀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변환봉 변호사가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은데, 일단 쟁점은요, 복무 기간 그리고 복무 방식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국방부 안 중에서 여러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에 대해서 가장 좀 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심과 신념의 가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상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 의무와 근로 의무 등이 규정돼 있는데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예. 적어도 자신의 양심의 가치가 그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 그만큼 힘든 일이겠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양심을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1.5배 뭐 그 정도 또 적당한 수준으로서 징벌이 아니다. 뭐 양심을 존중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양심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건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분들도 별로 명예스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조금 힘들더라도 더 낮은 곳에 가서 더 오랜 기간 일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어떤 병역 면탈의 목적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정말 저 사람의 존중받을 만한 신념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무거울수록 그분들에게도 명예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국방부는 36개월의 교도소 합숙 방식으로 결정할 듯합니다. 일단 유력합니다. 다른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김관옥 교수께서는 48개월이라고 쓰셨네요. 네. 굉장히 사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군대 가가지고 훈련도 받고 굉장한 큰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심에 어떤 따라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징벌적 성격은 분명히 여기에 가미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는 지금 것이고. 일각에서는 징벌적 성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36개월 기니까 27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주장도 그렇다 그러면 있는데. 사실 군대 가는 편하게 군대 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종교라든가 그런 거 아닌 이유로 아닌 사유로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도소라든가 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도 왜 포함을 시켰냐면 우리가 제천이라든가 화재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그쪽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가서 일을 좀 한다 그러면 대체 복무에 대한 어떤 명분도 쓰고 그런 부분에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48개월. 그렇다면 일단 유력 아닌 36개월보다는 길어야 된다. 그리고 소방서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교도소로 얘기가 나오는데 교도소가 아니라 소방서까지 좀 확대된다. 그렇죠. 다른 의견을 좀 주셨네요. 지금 유력 방안하고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수열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먼저 교도소를 한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기간은 36개월 뭐 수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특정 이제 종교 이제 해서 이제 수감된 이 분들이 실제 한 24개월 살아요. 교도소에서. 근데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하면 뭐 갖다 가둬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다 대부분 그 학력도 높고 이래가지고요. 다 소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치사 물품 보급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징역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징벌적 성격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교도소의 36개 합숙이라고 하는 건 너희 안 바꿔줘. 그냥
범죄자만 아니라는 것만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이제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합숙이 아니라 교도소 근무를 하되 출퇴근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징벌적 성격을 준다 하더라도 예,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방부의 그 상상력이나 지금 시대 상황이나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예.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양심 예. 말고도 예. 사회적으로.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지. 이렇게 징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는 예. 또 저 기간도 지금 징역 살아도 24개월을 사는데 36개월을 이렇게 해버리는 이거는 좀 오히려 괘씸하고 뭔가 좀 저 징벌을 너무 강하게 주고 있다 이런 괘씸한 건 혼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교도소로 한정하면 안 되고 다른 곳 소방서라든가 좀 넓혀야 된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지금 안전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뭐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도 다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비양심은 군, 양심은 교도소 이렇게 쓰셨네요. 예, 저는 우리나라 말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예.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기피자, 예.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사람들이 왜 양심이죠? 오.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는 건가요? 양심을 또 직역을 하면 바른 마음이 되는. 그렇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 지금 군대를 기피해서 이런 법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대치 상태에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 군대 가잖아요. 예, 예.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특혜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출퇴근도 안 되고 예. 그 교도소에 지금 수인으로 근무하잖아요. 수인. 예. 그래서 교도소 수인 대신에 교도소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신분만 바꿔주되 특혜를 주면 안 돼서 예. 36개월을 교도소 안에 꼬박 근무를 해야 된다. 합숙하는 거. 소방서도 너무 자유스러워서 안 돼요. 일반인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가 생각하는 유력 안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양심에 따른 뭐 병역 기피 이거는 예. 양심이란 말도 바꾸고 특혜도 주면 안 되고 예. 모든 건 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물론 뭐 나라 우리 길게 보면 모병제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옥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 국방부가 좀 여러 가지 입장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유력한 뜻을 설명하면서 예비군도 대체 복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신념이나 양심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예비군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대체 복무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컨대 총을 뭐 군대 갈 때 안 잡은 사람이 또 예비군 때 와서 또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잡았는데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 때는 못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징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군대 간 사람이 또 예비군은 양심 때문에 못 하겠다. 예. 이건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비군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군대 갈 때 양심으로 안 가는 사람들을 또 예비군 때 가서 총 잡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제도를 같이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겠죠. 그거는 전 예비군이 아니지만 이미 병역을 마쳤는데 예비군 때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국방부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어제 또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유총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어제 국회에서 한유총 유치원 총연합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박해 주장까지 토론회장 찾아간 의원들 아픔 고뇌 잊지 않겠다. 한유총 회원들 박수의 함성. 그리고요. 여기 뭐 있습니다. 멘트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 중에 한 분이 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한유총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발언도 했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함보 변호사, 네. 이거 한국당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금?
근데 한국당이라고 지적을 하기 전에 아마 처음 한유총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행법제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누리과정으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면서 그것을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유치원에 지급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잣대를 기존의 다른 학교들과 같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여론에서 갑자기 편성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한유총 자체를 국민들과 또 선을 긋게 하고 마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동안 엄청난 비리를 했던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무리를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또 정부가 편가르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 너무 이제 목소리 내는 것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제도 자체에서 한유총의 주장이 그렇게 정말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곤란한 점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좀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바꿔야 될 사항이었던 것이지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금도 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김광학 교수께서는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리 유치원이 분명히 엄연한 현실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싼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은 학부형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뭐 바램 이런 것은 외면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한유총이라든가 이런 이익 집단이거든요. 굉장히 선거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 의존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적 시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뭔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치원의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선거에 이용하거나 선거를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국민의 어떤 지탄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우리 높다라고 봅니다. 유정골 대표님, 지금 유치원 비리가 처음에 불거졌고요. 법안이 마련이 됐고 한유총이 지금 반격을 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조금 두둔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수렴 뭐 여러 가지 소수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또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그 명품백 뭐 그 학생 부모가 낸 돈으로 산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또 한유총 그 멤버들이 거기서 박수치고 올소하고 이런 식으로 좀 편대결로 몰고 가는 거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래서 뭔가 박용진 3법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너무 서둘러서 좀 너무 강제적인 그 정부가 너무 누르려는 범죄 시하는 이런 것 잘못된 게 많은데 차분하게 국회에서 좀 검토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장외 대결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저는 그런 처사는 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법사위나 또 해당 상임위에 가서 국회의원 한두 명만 반대해도 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과연 될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떻게 집권했는지 자각하라.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노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노총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 최저임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공약 지켜라. 정권 잡더니 배신했다며 맹비난. 그러자 여권 막무가내 대화가 안 돼. 굉장히 불편한 심통래를 비추고 있죠. 정책 협의 포기하자는 주장도.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노총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제 민주노총의 집회 시위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는 사회 대개혁의 요구, 우리 대표자들,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자! 탄력 근로기간에 대한 확대가 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도리어 사측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그저 당하고 있어야 될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기에. 네, 김수일 교수님. 요즘에 보면 민주노총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통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동계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력근로제 도입하면 그래서 그 요구에 그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근로제 도입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들.
이제 다만 이제 여기 동아일보는 지분 주장 끝이 없는 민주노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지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나 노동계가 원래 요구하는 거죠. 노동시간 단축하고 뭐 권익을 보호하라는 거. 그래서 이 정권과 뭐 이 관계 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건데 정권과 마치 무슨 특수 관계가 있고 그런데 갈등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좀 고립시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은 좀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고 다만 이제 이 민주노총 임종석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이제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 사회적 약자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어쨌든 거대 조직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대안까지 연결도 되고 방식도 뭐 집단 이제 행동에 의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좀 설득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적 여론을 좀 모아내는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배한범 변호사,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좀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있어요. 민주정치를 대의정치라고 하는데 대의정치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개개의 소수 이익단체들이 너무 목소리가 크다는 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했던 한유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여러 단체들이 개인의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때야말로 정치권들이 이제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체 근로자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노총의 목소리만 경총의 목소리만 모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시간이 좀 남아서 관련 다른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꾀병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죄송합니다. 검찰 뒤늦게 보석 취소를 8년 동안 아팠던 건 맞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집, 병원 벗어나 술, 담배 피는 거 목격이 됐습니다. 아팠다고 해서 보석을 받았는데 이러고 다녔답니다. 검찰 법원에 취소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꾀병일까요? 자, 오늘은요. 수능 한파는 없지만 일교차가 꽤 큽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